안흥항 앞 신진도, 그 옆으로 펼쳐진 험난한 해협인 안흥량은 예전에 충청 이남의 선박들이 개경이나 한양으로 들어가기 위해 꼭 지나야 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무섭고 험한 관장목이란 물길이 문제였습니다. 격렬하게 헤엄치고 종잡을 수 없이 거센 물결에 수많은 선박들이 침몰했습니다. 황해도 인당수나 왜군을 수장시킨 남해안 진도 울돌목 목지 않은 험로여서 한 해에 침몰하는 선박이 20여 척에 달했다는 문헌도 있습니다. 안흥량에 수장된 많은 선박들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수많은 수중 보물로 거듭나고 있으며 지금도 발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흥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태안선 등 5척의 고선박에서 쏟아져 나온 수중 문화재 3만여 점은 안흥항 건너편 신진도에 건설된 국립 태안해양유물 전시관에 소장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서쪽 끝, 삼면이 바다인 태안반도. 태안은 태평하여 안락하다는 그 이름처럼 더없이 넓고 평화롭습니다. 태안반도의 가장 서쪽에 있는 안흥항, 역사도 깊고 사연도 많습니다. 한때는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운반하는 조은선과 중국과의 무역선, 그리고 수군의 선박들로 붐비었을 안흥. 지금부터 다양한 역사적 스토리와 유적, 유물을 남기고 있는 안흥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그 유명한 안흥량입니다. 안흥량 앞바다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삼국시대부터 난행량이라고 해서 배가 다니기 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고려시대 이후로는 이제 여기가 안행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안행량은 어디냐면 여기 앞에 보시는 관장목하고 여기 우리가 서 있는 마도하고 신진도를 연결하는 이 태안 앞바다 일대를 통과하기 힘든 지역, 그러니까 난행량이 아닌 안행량으로 고쳐 부르게 됐습니다. 여기는 삼남에서 올라오는 그 조운선들이 여기를 통과해야만이 서울로 갈 수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길이 4군데에서 만나고 여기는 암초가 많습니다. 안개도 많을 뿐더러 그 바람이 불게 되면 굉장히 큰 그 위험에 닥치게 되죠. 그래서 서울로 가기 위한 조운선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안흥진성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 관장목을 빠져나갔던 겁니다. 저쪽 앞에 보면 이제 사자 머리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사자바위입니다. 사자바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섬이 꽃섬인데 그 사이가 그 관장목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를 통과하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안흥량 대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운하입니다. 운하를 만들어서 조운선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해마다 이곳에서 많은 선박들이 침몰했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둔 막대한 곡식은 물론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자 조정에서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착안한 것이 인공수로인 운하였습니다. 거센 물결이 사납고 무서운 관장목을 피해서 개경이나 한양으로 가는 안전 항로를 찾아 2번에 걸쳐 건설을 시도합니다. 여기가요, 바로 굴포 운하 유적인데요. 여기가 정말 그 물살이 사나운 안흥량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쪽 천수만 하고 이쪽 가로림만을 물길로 터서 그 안흥량을 비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선조님들이 엄청 노력하시던 흔적인데요. 고려 1134년서부터 조선 1665년까지 535년 동안을 무던히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시도하다 결국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굴포 운하 건설이 수포로 돌아가자 차선책으로
조선 중종 16년 의향리와 모항리 사이의 최단 거리에 의향운하 건설을 착수합니다. 여기가요 바로 의향운하인데요. 여기는 저쪽에 동굴포 운하를 파다가 제2의 시책으로 해서 이제 그 물살 사나운 안흥량을 피해가기 위해서 여기가 원북 신돌인데요. 여기 문어미째만 넘으면 2km만 그 개통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저쪽 수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만 뚫으면 이제 안흥량을 거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물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2km를 6개월에 걸쳐서 여기는 굴포운하 같지 않고 그 안반이 아니고 조금 모래 이런 돌들이 있어서 조금 작업하기가 용이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넘으면 그래서 6개월 만에 공사를 마쳐서 2년 동안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그게 또 이제 그 조수 간만의 차로 해서 그게 이제 자꾸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무너져 버리고 또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은 바로 의향운하라고 하는데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태안에 있는 태화산에 백제시대에 조성된 마의 불상이 있습니다. 태안은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사신들이 오가며 불교 등 대륙의 문화가 유입되는 길목이었습니다. 대개의 삼전불은 중앙에는 본전불을 배치하는데 여기서는 중앙에 관음보살상이 배치돼 있어 위험한 재난을 당한 중생 구제의 의미로 해석하고 험한 바다에 대한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옛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안 지역은 아시다시피 동굴포 쪽 7km 정도만 우리 그 육지로 연결됐지 나머지 3면은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태안 지역도 굉장히 그 안전 항해나 그냥 그 무역선들이 오고 가는 그런 항로로서 바다의 그 안전 항해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절이 고찰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다 관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대웅전으로 바뀐 절이 2개가 있고요. 저쪽 아까 안흥에 가셨던 태국산은 지금도 원통전이라고 이렇게 관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신진항의 숙소에서 승용차를 타고 부둣가로 향하는 사람들은 안흥 앞바다 해저 유물을 발굴하는 잠수 요원들입니다. 이들은 부둣가에서 또 다른 탐사 반원들과 만나고 대기 중인 탐사선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시작합니다. 국립해양문화연구소 소속의 수중 탐사팀은 국내 유일한 수중문화재 발굴팀으로 긍지와 자부심 또한 큽니다. 저희가 이제 잠수사들에게 공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기를 이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탱크에서 이제 가져가서 쉬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하부에 탱크에 공기가 있어요. 이 호스를 따라서 여기 조정반이라는 곳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잠수사들에게 공기가 공급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반 스쿠버 장비로서는 숨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공기 탱크에서 무한정으로 숨을 쉬면서 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끊겨서 응급상황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구성은 그 잠수사 4명하고 학예 연구사 1명, 그 다음에 연구원 2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같은 팀으로 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에 유의해야 할 점검을 마치고 신진항을 벗어나 현장으로 향합니다. 오늘따라 날씨도 좋고 파도가 잔잔해서 걱정할 게 없겠군요. 오늘 탐사에 나설 해역에 도착해서는 먼저 GPS로 정확한 탐사 지점을 확인합니다. 다음에는 탐사원 7명이 모여 수중 발굴 담당 학예 연구사의 브리핑과 분야별로 소견을 밝힙니다. 다 확인을 했고 이제 이 상체도
저희가 사이즈 스캔 소나 찍었을 때 확인했던 물체랑 똑같은 게 크기도 똑같고 거리도 딱 7m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잠수는 먼저 선대한 선생님하고 이동현 선생님 두 분이서 시작하시겠고요. 조사 방법은 지금 원반줄 떨어뜨린 중심점에서 10m 줄을 가지고 이제 1번 다이버, 2번 다이버가 같이 도는데요. 먼저 이상체 확인부터 같이 돌겠습니다. 수중 탐사와 발굴 작업 전에는 꼭 수중 문화 보호 선서를 합니다. 자산이다. 두 명의 대원이 잠수복을 입고 장비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오늘은 해안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 해역으로 새로운 발굴을 위한 정밀 탐사에 나서는 과정입니다. 2번 다이버 탑사이드. 탑사이드 2번. 2번 바로 도착. 네, 확인. 침몰된 선박의 화물들이 오늘날까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다의 염분과 함께 갯벌 흙에 진공 상태로 묻혀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안흥 앞바다 안흥량에는 아직도 많은 침몰 선박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발굴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수많은 수중 보물들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2007년 태안선을 발굴한 이래 모두 5척의 옛 선박으로부터 많은 수중 문화재를 발굴했으며 지금도 연중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로 잠수했던 요원이 물 밖으로 나옵니다. 잠수 반호는 4명으로 2명씩 교대로 잠수합니다. 이번 작업은 유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탐사라고 합니다. 안흥항 건너편 신진도에는 2018년에 개관한 태안해양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2007년 고려 시대의 태안선 발견을 시작으로 안흥 앞바다에서 침몰선과 유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자 발굴한 수많은 귀중한 수중 문화재를 보관하고 연구하며 일반에게 공개하는 유물 전시관이 안흥에 세워진 것입니다. 태안해양유물 전시관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 소속 전시관입니다. 2007년 태안 대섬에서 태안선이 발견된 이후에 5척의 고선박이 발견되었고 이후 거기서 나온 3만여 점의 유물을 준비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2018년 12월에 부분적으로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오픈해서 일부를 운영했었고요. 작년 11월 18일 전면 개관으로 전체적인 서해 앞바다의 그 수중 문화재들을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그 실물 크기의 배는 마도 1호선을 복원 재현하여 전시한 그런 전시물입니다. 마도 1호선은 그 태안 앞바다에서 그 마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첫 번째 배였습니다. 규모나 형태로 봐서 그 고려 시대의 조은선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당시 50톤에 가까운 그 선정물을 실을 수 있었던 대형 그 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청자 사자 모양 향로는 2007년 발견된 태안선에서 발굴된 유물입니다. 이 유물 같은 경우는 그 태안선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발견됐던 청자 사자 모양 향로가 여러 점 있었지만 이렇게 그 민화에서나 나올 법한 독특한 형태의 해학적인 모습의 사자는 그 최초로 발견이 되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가치가 굉장히 큰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자 연꽃줄기 무늬 매병과 죽찰입니다. 이 유물은 마도 그 2호선에서 발견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청자 매병의 형태로
생겼지만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그 바로 옆에 있는 목관과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목관에는 중방 도장교 오문부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중방의 도장교 직급의 오문부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화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목관과 유물이 함께 발견된 예여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로 평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유물이 보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안에는 꿀을 채웠다는 그 내용 역시 저 죽찰의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수중에서 발견된 난파선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물은 도자기지만 당시에 가장 많이 실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바로 이렇듯 곡물들입니다. 그 곡물 중에서도 그 벼 같은 경우는 나달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발견이 되었고 나달과 함께 그 벼 몇 섬을 실었다라고 적힌 그 죽찰이 함께 발견이 돼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마도 1호선에서 발견된 이 죽찰이 그 마도 1호선의 연대를 밝혀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질이 좋지 않은 그 청자와 도기, 병, 그릇들은 뱃사람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그릇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청동 숟가락과 나무젓가락이 보이는데요. 뱃사람들은 이런 식기를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20-30일간의 여정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동물 머리뼈가 보이시죠? 그 동물 머리뼈는 돼지 머리뼈입니다. 그 머리뼈 한가운데에 그 수직으로 나 있는 그 절단은으로 봐서 그 머리를 잘라서 돼지 머리를 잘라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 고사의 형태로 무사항해를 기원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가금류 등의 뼈 등도 다수 발견이 되고 있어서 동물들을 이제 잡아서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뱃사람들의 그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은 한적한 섬이요 바다까지만 한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조운선 등 관선은 물론 무역선들이 중간 기착지로 붐비었을 안흥항과 건너편 신진도 일대는 여러 역사의 유적들과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청자가 유달리 이쪽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기와하고 같이. 무늬도 좋고요. 이런 유물은 아주 고급 청자죠. 예, 음각으로 해서 굉장히 고려시대 때 굉장히 잘 만든 청자입니다. 빛깔도 좋고 음각 무늬도 있고. 이 일대가 수군진이 위치해 있던 신진터입니다. 1653년부터 1669년까지 약 16년 동안 종삼품 수군 첨사가 주둔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불과 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선 후기 건축물들이 기와집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지역이고, 또 이쪽 지표에는 그때 당시 수군진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조 때만 해도 약 11척의 거북선, 판옥선 등 11척의 배가 있었고 약 300여 명의 수군이 위치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전부 다 그 수군 주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신진도리 419번지에서 조선 후기 1843년 그 상량문이 적힌 수군 주둔지로 추정되는 그런 고건축, 고민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진도에 사는 한 주민이 지난 4월 40년간 폐가로 있던 헌 집에서 매우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폐가 건물 벽지에서 심상찮은 상당히 많은 옛 문서들을 발견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폐가는 상량문에 적힌 대로 1843년에 지었고 건물의 벽지에서 발견된 문헌은 옛 수군의 군적부 등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들입니다. 이 일대는
상당히 소규모 항의 기능을 한때는 또 첨사가 16년 동안 주둔했고 그 내용 중 수군 편제라든가 조운선 통제 등은 중요한 연구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지난 5월 태안해양 유물 전시관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유물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안흥량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을 능어대라 하며 그 위에는 백운정이란 누각이 있어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의 문인이었던 이상적은 당시의 풍경을 상상케 하는 식기를 남겼습니다. 새와 꽃 저무는 봄날의 시름이 깊네. 달 밝은 포구에 조수 가득 밀려오니 새운선 아무 탈 없이 들고 나는구나. 능어대 건너편 마도에는 고려시대 중국 사신들을 위한 안흥정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송나라 사신 서공은 관선 2척, 민간 소유 선박 6척과 인원 800여 명을 대동하고 고려 개경으로 가는 도중 마도의 안흥정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그가 저술한 고려 도경에 마도는 관에서 말을 키웠다는 곳이며 관장목에 대해선 들끓어 오르는 여울물이 1000만 가지로 기괴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흥왕 뒤편 산허리에 구축된 안흥성. 총 둘레가 1.7km인 안흥성은 고려시대부터 지속된 군사기지였고 조선시대에는 방어기지인 동시에 항해하는 선박과 선원들의 관리를 도맡았던 곳으로 안흥진성이라 했습니다. 조선 효종 때 인근 19개 군민들을 동원하여 개축한 성곽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조선 후기 한때는 533호의 민가가 있었고 1970명의 군사가 주둔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중국의 사신들도 이 성에서 유숙했다가 한양으로 갔습니다. 최근 안흥진성이 충청도 수군의 대표적 전초기지인 점과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사적으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안흥진성의 학술적 역사적 지난 6월 태안해양유물 전시관에서 학계의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석한 세미나도 국가 사적 지정의 한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의 주제는 태안 안흥진의 역사와 안흥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태안 안흥진성은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서해에 해양 방어 체계의 최일선에 있었던 전초 기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흥진성은 효종 때 중축이 되고요. 1895년 폐진이 될 때까지 이 서해 방어를 전담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진성이 잘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안흥진성은 충청남도 지금 기념물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국가지정 사적 문화재로 승격시키고자 이번에 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깊고 다양한 역사를 품은 고장 안흥. 안흥항에서 신진도로 건너가는 거대한 나래교는 2017년에 개통되어 안흥의 명물로 태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서해안 공원을 시원스럽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안흥 앞바다의 수중문화재 발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이 지역의 역사 문화 유적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통해서 해양 문화재 활용의 본보기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